자, 과연 여성들은 사회적 지위가 어땠을까? 그리고 여성들의 삶은 과연 집안에서나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에서 어떠했을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궁금한 사안이죠. 자,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과연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성의 사회적 위치, 경제적 지위는 과연 어땠는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모더니즘 시대의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문학에서 얘기하는 서사시다, 드라마다, 비평이다. 그것은 남성 작가들의 전유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시대였다. 어떤 의미냐면, 자, 우리가 시를 얘기하면 서정시와 서사시가 있습니다. 서정시는 어떤 거냐? 자기의 감정, 글 쓰는 사람의 감정을 넣어서 그 감정이 굉장히 기쁠 때, 슬플 때, 가라앉았을 때, 약간 떠있을 때 이런 상황들에 대한 것을 작품에 담는 거죠. 시 안에. 이건 서정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서사시는 뭐냐? 서사시는 역사를 얘기한다든가 국가 재건을 얘기한다든가 애국적인 또는 전쟁에 관한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게 바로 서사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드라마, 비평 이런 부분들은 당시에 문학에서 남성 작가가 주로 하는 거다라고 알고 있었고 그렇게 사회적인 흐름이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남성 작가가 쓰는 그 작품 안에 여성들은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 미국 소설가 허먼 멜빌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모비딕이라는 백경이라고 여러분이 번역된 걸 읽을 수 있는데요. 고래에 관한 소설을 쓴 작가죠. 허먼 멜빌의 작품에 보면 여성 인물들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또 남성 작가가 쓴 많은 작품들에서 여성의 존재는 아주 미미한 존재로 언급이 됩니다. 말하자면 여성 내면의 복잡한 면이나 어떤 창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배제시킨 채 남성 작가의 작품에 여성의 인물들이 묘사가 되는 시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자, 블루스타킹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18세기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18세기는 지금 우리가 모더니즘을 얘기하는 건 19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모더니즘 그 이전 시대, 그게 모더니즘까지 이어져 왔는데 그 모더니즘 이전 18세기에 문학에 관심을 갖는 여성들을 조롱한 말이 바로 뭐다? 블루스타킹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블루스타킹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자, 블루스타킹은 여러분들이 외출할 때 보통 어떤 색깔의 스타킹을 신으시나요? 뭐 검정 또는 살색이라고 하는 그렇죠? 베이지 뭐 이런 색깔들 아주 연하고 튀지 않는 색깔들을 신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주 파란색, 보라색, 노란색 이런 스타킹을 신으면 어떨까요?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자, 중세시대가 아닌 중세에서 벗어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문학에 관심을 갖는 여성들을 조롱해서 하는 말이 블루스타킹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학에서 우리가 앞으로 쭉 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인 어스틴이나 그 이전의 작가들 샬롯 브론테라든가 이런 작가들은 사실은 여성들이 글 쓰는 데 관심을 갖는 건
현재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여성의 글쓰기는 시작이 됐지만 당시에 블루스타킹이라는 이런 조롱을 받으면서 글 쓰는 여성들은 많지 않았다. 그래서 정말 나는 글 쓰는데 재주가 있고 글 쓰는 게 재밌고 이런 여성들은 당시에 남성의 이름으로 필명이라고 그러죠. 이름을 활동하는 이름을 남성의 이름으로, 예를 들어 조지 엘리엇이라는 작가는 조지가 남자의 우리의 뭐 철수, 뭐 민수, 뭐 이런 남성의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그런 조지 엘리엇이라고 우리가 딱 보면 남자 이름이잖아요. 조지, 그렇죠? 그런데 실제는 여성 작가였다는. 그래서 남성 작가의 필명을 활용해서 쓰기도 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자, 여성에게 재산권이나 투표권 행사는 전무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서양의 역사에서 더군다나 영국에서 여성들의 지위는 아주 상당했을 거다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 알게 되는 겁니다.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투표권 행사라든가 재산권 행사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여성들은 어땠는가 이걸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그림을 한번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아주 예쁜 여성이 있고요. 여기 전체적인 배경에는 책이 지금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여기 9단, 10단 이렇게 여기까지 있습니다. 예. 이 여성의 정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자, 여기 사다리, 레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엄브렐라, 우선 있어요. 자, 이 여성만 우리 한번 볼게요. 여기 많은 책들에 그녀의 시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어디로? 여기였을까요? 이건 아니겠죠? 고개를 들어 까치발을 들었어요. 여기쯤 될 겁니다. 자, 여기에는 책을 꺼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여성은 지금 힐을 신었어요.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는 너무 불편한 신발이에요. 그런데 예쁘죠, 그런데 또 여기에다 또 우산까지, 양산까지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여성은 여기에 책에 눈이 가 있지만 이 책을 꺼낼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자,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가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실까요? 자, 여러분의 설명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서 볼게요. 자, 이 큰 서가에서 이 여성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이 여성이 이 책을 꺼내서 본다든가 글을 쓴다든가 하는 장면이 없어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그렇죠? 네. 이 당시에 여성이 문학에 대한 접근성이 이 정도였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다음 그림을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보시겠습니다. 자, 시대적인 변화만 좀 다를 뿐 여기도 지금 몇 단입니까?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여기까지 쭉 있습니다. 자, 앞에 그림과 좀 비교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기 leather, 사다리가 있어요. 자, 여기에 사다리를 타고 앉아서 책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선가 꺼내서 앞에서는 책을 그저 책꽂이에 꽂아있는 멀리 이쪽에 있는 거 보고 있었죠. 여기선 지금 직접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지금 앞에서 이 장면과 이 장면에 대한 비교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 비교가 됐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한 내용을 아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자 여기 제가 일단 이 장면에 대한 거 먼저 설명 먼저 드릴게요. 이것은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 제목은 올랜도라는 작품이고요. 이 올랜도는 지금 이 한 요 정도 두께, 엄청 두꺼운, 그리고 시대도 몇백 년이 넘나드는 그런 상황의 작품이에요. 자, 올란도라는 작품인데 이 올랜도는 버지니아 울프가 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올랜도의 시대적 배경은 1650년, 1650년이면 여러분 1600년 되니까 17세기입니다. 17세기면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블루스타킹 얘기했던 18세기 그 이전이죠. 중세가 지난 인본주의 시대, 르네상스가 지나긴 했지만 남성 중심주의 사회가 여전한, 여성이 문학에 접근할 기회가 거의 없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잠시 또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책을 보고 있는, 사다리 위에서 책을 보고 있는 이 사람은 이 올랜도의 주인공 이름은 올랜도입니다. 자, 여기에 이 사람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여러분들이 맞춰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머리도 되게 길어요. 금발로. 옷도 여성들이 아주 우리가 많이 예쁘게 입을 때 입는 이런 프릴이 달린, 그렇죠? 예, 블라우스에 스커트를 입고 스타킹까지 신었어요. 영락없는 여성입니다. 그러면 17세기에 여성도 활동했다는데 그럼 앞에 얘기하고 배치되지가 않나요?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미리 남성이다라고. 메일. 자, 남성입니다. 오, 스커트를 입었어요. 네, 맞습니다. 서양에서는 남성들이 스커트를 입었었어요. 네, 이 시대 때는 남성들이 스커트를 입었고요. 저는 남성입니다. 자, 남성과 여성이 책에, 문학에 접하는 이 시대적인 부분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이 그림 두 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왜 이게 또 남성이냐? 이 작품은 올랜도는 버지니아 울프 갈 때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주인공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설국 열차에 나온 틸다 스윈튼입니다. 이 여성이 이 남성과 이 작품의 올랜도는 남성으로서의 삶, 여성으로의 삶, 두 삶을 시대적 배경 다르게 살고 있어요. 작품 속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남성으로 나온 이 장면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봤기 때문에 여성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시대와 남성들의 삶이 다르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남성들 말고 여성 작가가 쓴 모더니즘 시대의 작품들은 어떤 것이 있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모더니즘 시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정말 많이 알고 계신 제인 어스틴이란 작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인 어스틴은 18세기 후반, 19세기 초에 활동했던 작가이죠. 특히 제인 어스틴의 아주 대표적인 작품 Pride and Prejudice라는 작품이 있어요. 오만과 편견이라고 우리 번역돼서 영화나 드라마로 나와 있죠. 우리나라의 시대극, 여러분 예를 들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의 배경으로 해서 사극 같은 것도 우리는 시대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제인 어스틴의 작품은 영국에서 실제 방송에서 드라마로, 시대극으로 아주 많이 만들어지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미국 드라마를 가지고 영어 공부해, 아니면 영국 드라마를 가지고 해, 그럴 때 나는 영들을 갖고 한다. 그럴 때 이 제인 어스틴의 Pride and Prejudice를 찾아서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인 어스틴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그럼 Pride and Prejudice의 이 작품의 내용은 무엇이길래 여기서 지금 첫 번째로 언급을 하는 걸까? 이걸 한번 보시면 안 보신 분들은 이번 주 또 다음 주 이번 학기 중으로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요즘에는 이 오래된 고전 영화들은 거의 무료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인 어스틴의 Pride and Prejudice는 두 주인공이 나오죠. 그렇죠? 두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작품 속에서 다시라는 남성과 엘리자베스가 나오는데 딸이 되게 많은 집에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었죠. 그냥 집안끼리 아니면은 부모님이 정해준 혼처에 결혼을 하는. 그런데 여기 나온 엘리자베스는 부모님이 정해주는 그 혼처에 결혼하는 걸 거부했죠. 본인의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웃에 온 다치와 여러 상황들을 보내면서 거기에서 오해가 생기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 오해를 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작품 속에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제인 어스틴 여성 작가가 이 여성 주인공으로 해서 사실은 이 시대에 여성 작가의 글쓰기도 쉽지 않았지만 여성 작가가 여성 주인공을 작품의 주인공으로 해서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었죠. 그렇다면 제인 오스틴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뭐였냐? 바로 사회적 통념. 사회적 통념이란 그냥 정해진 집에서 정해준 틀대로 결혼하고 뭐 내가 좋지 않지만 그냥 참고 가는 이러한 부분에서 이 엘리자베스는 스스로의 자기 삶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런 부분에서 제인 어스틴의 작품을 말할 수 있고요. 이 Pride and Prejudice 이 작품 말고 제인 오스틴의 또 하나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작품이 Persuasion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Persuasion의 작품은 Pride and Prejudice처럼 이렇게 영국 드라마의 시대극으로 많이 나오고 이것은 또 영화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작품 두 작품은 보셨으면 하는데 보통 제인 오스틴의 Pride and Prejudice는 되게 많이들 받고 접했을 겁니다. 그런데 Persuasion은 많이 접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잠깐 Pride and Prejudice 외에 Persuasion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도 역시 두 주인공이 나오죠. 앤 엘리엇과 캡틴 웬트워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거죠. 대충의 제가 스토리를 얘기를 하자면 이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집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이 앤 엘리엇은 이제 엄마는 없고 우리가 이제 데모라고 그러죠. 마더라고. 예, 아버지하고 여자 자매들이 많아요. 그런데 본인이 이 웬스워드와 결혼을 하고자 하는데 집에서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반대하고 자매들도 반대하고 가족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니까 왜 반대하냐?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이 웬스워드는 뭐 집안의 배경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뭐 너가 가면 고생한다. 뭐 이런 이유죠. 일반적인 우리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장면들. 그래서 이 앤은 어땠을 것 같아요? 결혼을 강행했을까요? 아니면은 생각 좀 해볼까? 했을까요? 자, 뭐 우리가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소설에서 읽을 수 있듯이 앤은 이 남자와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지고 그냥 뭐 삶을 살아가죠. 그 사이에 이 웬스워드는 군대를 가게 됩니다. 군대를 가게 돼 헤어지고 나서 당시에 군에 입대해서 군 생활을 한다는 것은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되죠. 당시에는 군에 가면 사회적 지위나 금전적인 부분이나 명예 이런 게 굉장히 컸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8년 후에 재회를 하게 되는데 웬스워드는 군에서 캡틴으로 이제 제대를 하면서 이 앤을 만나게 되죠. 아주 멋진 남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앤은 그 사이에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앤은 그때까지도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웬스워드가 돌아왔을 때 그 앤의 주변에 또 그 친척들, 조카들 뭐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아주 젊은 그 동생들, 아가씨들이 웬스워드 대회한테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친하게 지내는 걸 보면서 본인이 아직 결혼도 안 한 상태고 뭐 본인은 그때 내가 왜 그 결정을 못했을까 이런 거에 대한 후회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연하게 두 사람이 또 대화를 하면서 마주칠 기회가 있게 되죠.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게 있는데 여기 요즘엔 이게 없어요. 이게 타이플라이더예요. 타자기를 직접 친 거죠. 제인 어스틴이 직접 작품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한번 볼게요. You pierce my soul. 여러분, pierce, P-I-E-R-C-E, pierce. 이 pierce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귀에 이어링 하시잖아요. 그 이어링 하실 때 여기 귀에 귀 이어링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홀, 이 pierce는 뚫다 이런 개념이에요. 바로 뚫는다, piercing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여기서 보시면 You pierce my soul. I'm hot, agony, hot hope. I have loved none but you. 제인 어스틴이 persuasion을 집필하면서 썼던 부분인데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자, 당신이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찢어놨다 이겁니다. pierce, 뚫다 이거거든요. 헤어지면서 굉장한 agony, 이 agony라는 거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이 agony가 여러분 사전이나 이런 거 찾으면 뭐 단말마의 고통 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 어떤 의미냐면 그 말이 죽을 때 그런 그 고통, 여기 굉장한 고통을 표현할 때 우리가 여기 잘 안 보이는데 A, 스펠링 A입니다. agony라는 표현을 써요. I'm half agony, half hope. 자, 헤어지면서 마음이 굉장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반은 완전 고통이었고 반은 그래도 희망을 품은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I have loved, 계속 당신을 사랑해왔다. 이 얘기를 쓰는 거죠. None but you. 자, 여러분 여기 but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 but은 접속사도 있지만 전치사로 except의 뜻이에요. 무엇을 제외하고. 그래서 you, 당신을 제외하고 but you, 당신을 제외하고는 none, 어느 누구도 사랑한 적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I have loved none but you, 당신 외에는 사랑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만큼 깊은가. 8년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굉장히 깊은 사랑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 현재 완료도 하나 잠깐 설명할게요. 우리가 have 플러스 pp, 이걸 우리 have loved, 이 현재 완료는 언제 쓰이나요? 예전에 뭐 했던 게 현재까지 계속 진행될 때 우리는 현재 완료를 써요. 그래서 그 헤어지기 전부터 헤어지고 나서 지금도 역시 당신만을 사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사람은 결론 부분에서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랑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들? 네.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여기서 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설득되지 않겠다라는 게 작품 속에 계속 언급이 돼요. I will not be persuaded. persuasion이 설득입니다. persuade는 설득하다죠.
난 더 이상 설득되지 않겠다. 내 자신의 뜻을 가지고 당신을 사랑하겠다. 이러면서 작품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 제인 어스틴의 Persuasion도 앞에 나온 Pride and Prejudice처럼 스스로의 삶의 선택을 하는 여주인공을 담았다.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인 어스틴의 설득에 관련해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잠시 제가 Persuasion 장면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Persuasion 장면인데요. 여기 보세요. Persuasion이 여기는 지금 1995년도에 나온 작품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1시간 47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전 영화들은 여러분들이 펼쳐놓고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소리가 잘 안 들리죠? 잠시만요.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가족들 사이에서 앤의 모습이고요. 나중에 이제 이 뒤에 가면 이 앤이 그 앤트워스를 만나면서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대극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무료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현대극도 좋지만 이 시대에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가 이렇게 보는 것도 상당히 볼만하고 재밌습니다. 뭐 이런 것도 지루하다고 생각하면 지루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의미를 알고 그리고 제인 어스틴이 어떤 의미로 이런 작품들을 만들었는지를 알고 본다면 상당히 재미가 있을 것이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Persuasion까지 한번 보시고요. 네, 또 그 다음 가보면 어떤 게 나오나 한번 볼게요. 샬롯 브론테에 관한 얘기를 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